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예요. 예. 아파트. 요즘 아파트 난리죠. 난리죠. 아파트가 뭐 요즘 뭐 펑펑 뛰고 있다면서요. 네. 전세값도 뛰고 아파트 값도 뛰고. 오늘 석간에 저거 들고 왔는데 네네. 강북도 10억이 넘었다. 보이시나요? 보이네요. 예. 서울 전세 가격 폭주, 강북도 전세가 10억 넘었다. 네. 거짓말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거 어느 신문이에요? M신문입니다. 석간이죠. 예. 문화일보가 더 있어요? 가짜 신문입니다. 색깔이 좀 다르죠. 예. 아니 김현미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1%밖에 안 올랐다고 거짓말했잖아. 아니구나. 11%밖에 안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그렇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 야당에서 어따 지금 어느 나라에서 온 좀 장관이냐 이 문화일보가 이야기한 가짜 대로. 뉴스입니까? 그 지금 보면 가짜 뉴스는 문화일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김현미 장관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가 1,000만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전체 이 주거 형태 중에서 60% 가까운 사람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네, 자, 우리 요즘 아파트는 요즘 뭐 웬만하면 다 특히 이제 도시는 거의 다 아파트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세워진 게 언제예요? 일제시대입니다. 하이. 1932년이고요. 뭐 일제 강점기 때인데 네. 일본 사람들을 위한 사후로 네네. 지었습니다. 충정 아파트입니다. 저 알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있어요? 있죠. 그거 보면 저 종근당하고 그러니까 충정로역 종근당하고 풍산 빌딩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 그 파르스름한 녹색. 예. 그게 바로 충정 아파트죠.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 최초의. 서울 미래 유산이라고 지정해서 좀 보호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가형 이제 길거리를 이렇게 접한 거리를 접한 이런 형태의 아파트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뭐 그런 게 아니고 네네. 하나의 단지 형태를 이룬 게 이제 뭐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지형이죠. 최초의 그거는 마포 아파트입니다. 1962년에 지어졌어요. 그건 뭐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시절이네요. 5.16 직후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죠. 될까요? 정권이 되겠죠. 예. 근데 아무튼 서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하나의 모델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 우리 이제 흔히 이제 저나 우리 이제 김경은 위원 우리 또래가 기억하는 건 내가 중학교 때 우리 김 기자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마포 근처 와우 아파트 무너진 거. 예.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다른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어떻든 박 정권에서 하나의 모델로 만들려고 하니까 서양의 어떤 그 설계도를 그대로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 우리 형편에 돈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고 어떻든 거기에 이제 서양식 난방 라디에이터가 들어가고 라디에이터 기억나요. 그거 보면 벽에 이렇게 뜨거운 꾸불꾸불한 거. 그게 이제 들었었고 이제 변기가 이제 들었었죠. 변기가 옛날에도 퍼세식이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양변기가.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가 그러면 사실상 우리 단지형 아파트는 마포 아파트가 1962년에 처음이었군요. 근데 보면 사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보면 옛날 저 바닷물에 갖고 뭐 지었다 그래서 난리 났던 200만 호.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200만 호 건설이 그래도 우리나라 그 주거 환경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보면 노태우 대통령의 200만 호 건설로 일산, 이쪽 분당 이쪽에 보면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지음으로써 상당히 보면 그 당시 아파트 살고자 하는 뭐 욕구를 갖다 좀 흡수해 냈죠. 근데 그 분양은 다 성공들 했나요? 아니요. 아무튼 생소한 형태의 가구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962년 마포 아파트. 마포 아파트 말씀인데 그 60년대, 70년대 초까지도 그렇게 대단한 인기는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뭐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조정래 씨의 그 비탈진 음지라는 책에 보면은 그 아파트 그 생활을 이렇게 묘사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 머리 위에서 불을 떼고 당연하지. 머리 위에서 똥을 싸고 똥 맞지. 머리 밑에서 밥을 먹고 어. 머리 밑에서 사람이 포개어 산다. 아. 뭐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 그게 네네. 어떻든 주거 형태가 생소하다. 네네. 또 구조도 정 다르다. 예. 뭐 이런 얘기에 대한 어떤 그 작가적 감각으로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예, 저도 이제 개인적 뭐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7, 8학번 아닙니까? 예. 7, 8학번인데 저는 먼저 서울대학 나왔으니까 서울 관악 캠퍼스가 75년에 세워집니다. 예, 옮겨졌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많은 교수님들을 갖다가 어디로 몰았냐니까 구반포로 몰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구반포 아파트 생활이 불편하다 그래서 여전히 수유리에 사셨던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다 후회하십니다. 내 반포에. 근데 구반포.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전해 내려온 걸 이제 들어보면 네. 웃깁니다. 뭔데요? 그때는 아무튼 뭐 이렇게 대가족 제도니까 예, 예. 네.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집도 많았을 텐데 그렇겠죠. 어른들이 네. 특히 반대를 많이 하셨대요. 왜냐하면 왜? 변기가 거기에서 이제 특히 며느리랑 어른들이 같이 사용해야 되니까 거기다 엉덩이를 까야 된다. 그게 뭐좀 불결하다 그러고 예. 아무튼 그 좋지 않은 느낌을 가졌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져 온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파트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선풍적 인기를 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단지 특히 대규모다. 뭐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이제 네, 200만 원 건설하고 이제 그 시설 안에 대단지 안에는 이게 하나의 도시 아닙니까? 편하잖아. 예. 너무 편하잖아요. 모든 생활 시설이 거기 다 있고. 있으니까.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뭐 얘기 하나만 하지만은 네. 어디 뭐 단독 주택들이 네. 많은데 예. 보면 주차하기도 어렵고. 네. 하다못해 어린이 놀이터 하나 만들기가 어렵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는 생활시설만이 아니라 체육시설 뭐 오만 개 거기 다 들어가니까 네. 그 이제 가치 판단이 네. 달라진 거죠. 그렇죠. 생활의 편리라는 가치에다가 네. 그 수요가 늘어지니까 네. 가격 가치까지 이렇게 높아지면서 예, 거기다가 이제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학군까지 겹쳐갖고 사교육 열풍까지 겹치면서 이제 올랐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형식적 차원에서도 다른 나라하고 좀 차이가 많다면서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내부 구조를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제 우리는 원래 한옥은 마당이 있고 마당을 이렇게 둘러가면서 이렇게 집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디귿자 모양이죠, 예, 보통. 예. 네. 그게 아파트 안에도 그걸 원용한 셈이죠. 그래요. 지금도 예. 보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깥에 창이 있고 안방, 중간방, 뭐 예를 들면 애들 건너방, 예. 거기도 여기 부엌. 여기서 딱 디귿자죠, 항상 예. 보면. 그리고 베란다를 예, 중심으로. 그게 이제 거실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의 한옥의 그 어떤 형태를 네. 좀 적용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아파트 들어가 보셨나요? 아니 아파트 제가 아니 우리 김 기자야 일본에서 그 유학 가서 잠깐 연수 가서 1년 이상 살았으니까 저는 아파트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근데 일본 아파트는 딱 현관을 들어가면 엄청 어둡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네. 방이 있고 복도를 이렇게 회랑이 있구나. 예, 복도를 만들어 놨고요. 예. 그 복도 끝에 가면 또 문이 있습니다. 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어. 이제 거실이 나오고 응접실이 거실이 나오고. 근데 내가 그 친구들한테 네. 너희는 뭐 왜 그 거실 나도 거실에다 문을 열고 들어가냐 그게 거실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자기네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니까 각자의 방에서 나와서 화장실에 가든 뭐 하든 이거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한옥식으로 이게 미음자 내지 디귿자로 되어 있으니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가족들의 동선들을 다 알지. 참 민망스럽죠 때로는. 자,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여기 어디예요? 가락동인가 하면 9천 가구예요. 뭐 9천 몇 가구, 한 10,000 가구가 됩니다. 10,000 가구면 얼추 3인 가족 기준에 3만 명이니까
지금 봉화군이 3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하나가 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대단지 아파트를 놀라나 보세요. 놀라고도 놀라죠. 네네. 근데 뭐 서양은 말할 것도 없고 예. 땅이 넓은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근데 기껏 해봐야 대단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중국 정도인데. 또 있다. 북한도 넣어주고. 근데 예. 이건 제가 일본 친구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네. 이 친구가 이제 뭐 올림픽 대로를 네. 한번 달려본 모양입니다. 예. 한강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한강변에 네. 고속도로가 나 있는 거를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거를 보고 더 놀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친구는 환경적 관점에서 말씀을 저한테 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또 사례를 들 수 있는 것은 그 유명한 이제 여행 가이드북인데 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론리 플래닛이라고. 외로운 혹성. 론리 플래닛. 예. 근데 그 책 프랑스에서 나오는 네네. 책인데 네. 우리 서울을 소개했습니다. 네. 근데 그 서울을 네. 영혼이 없는 곳이다라고 혹평을 했죠. 네. 근데 뭐 잘 아시지만은 네. 그 서양 같은 경우에도 이 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아서 네. 뭐 우리가 아는 뭐 가이아 같은 경우에 네네. 대지의 신 아닙니까? 네네. 근데 대지의 신이라는 게 바로 신의 어머니로 뭐 불리기도 하고 네. 땅을 뭐 토포스라 그래서 토포필리아라고 그래서 네네. 그 땅을 이렇게 있는데 사는 거를 네. 좋아하죠. 네. 이제 갑자기 그 얘기는 저 재밌는 게 그냥 농담 하나 할게요. 네, 말씀하시죠. 1950년, 51년, 52년 그 무렵에 이제 보면 6.25 전쟁 통이니까 미군들이 예. 이제 일본에까지 와서 일본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부산에 들어옵니다. 부산에 들어와서 부산에서 이제 전선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전쟁통에 부산이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코리아라고 생각했는데 밤에 배가 딱 들어오는데 이게 완전히 불야성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맨하탄을 저리 가려 막 휘황찬란한 빌딩들이 첫 번째 놀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그게 빌딩이 아니라 산 밑에 타닥타닥 붙어 있는 이른바 학고방이라고 그랬죠. 학고방에서 두 번 놀랐고 세 번째 놀라는 게 보니까 그 학고방에서 나오는 아가씨들이 다 보면 국제 숙녀들하는 거예요. 다 양산 쓰고 그만큼 물자가 풍부했다 뭐 그런 얘기고 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건 싫어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중국 아까 말씀하신 중국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아파트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네. 국가의 소유고 네. 그래도 그게 이제 뭐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네. 사용권을 갖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소유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 거주권. 예. 70년이니까. 그러니까 뭐 평생 살아 이거.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네. 그 상속세나 네. 그 매매세, 거래세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뭐 사용만 하는 건데 거래가 뭐 있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 아주 고급 아파트에서도 네. 뭐 다 주차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주차장에는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집 주인도 네. 돈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 나는 유료로 주차장을 사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렇답니다. 내가 예전에 중국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역사 이래로 네. 서울이 예. 상해보다 잘 산 적이 없답니다. 그렇죠. 상해가 아무리 예전에 중국이 뭐 거지같이 못 살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 그 지경에서도 상해만은 서울보다 부유했다는 거예요. 상해. 그렇죠. 근데 그 상해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상해 그 황포강 근처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들도 다 거기 보면 다 벤츠 몰고 다니거든 이 친구들. 그래서 다 보면 지집은 하나도 없구나.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때 근데 그 상해도 그렇고 북경도 그렇던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뭐 이제 착륙하려고 보니까 아파트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처음 간 게 이제 98년에 갔는데 아파트가 우리나라는 그냥 뭐 디자인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똑같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오죽했으면 성냥갑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은 디자인이 각각 달랐습니다.
아파트가. 예. 그리고 뭐 별 모양의 아파트도 있었고. 네네. 뭐 단독으로 지금 우리가 짓는 것처럼 그런 아파트도 여러 채 있었는데 삐죽한 예, 거. 예. 흥미로운 거는 그 왜 그래요? 그만큼 그 전에 이 나라는 예. 그 디자인이 발달돼 있는 거죠. 설계가. 중국이 상해는 뭐 근데- 말할 수도 없이. 근데 발달돼 그렇다면서요. 뭐 중국에는 우리는 보면은 이게 저 뭐야 이 뭐라 하노 그저 이 분양할 때 다 완성 그러니까 물론 모델하우스 보여주고 네. 완공해서 입주하는데 거기는 안 그렇다면서. 안 그러죠. 그래서 그걸 입주할 때 네. 사람이 이제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갈 때 그 집을 뭐라 그러면 돌집이라고. 이게 콘크리트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부대 시설은 물론이고 수도 뭐 전기 이런 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냥 사람이 골조만 있는 거구만. 예. 예. 그래서 돌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들어가는 사람이 네. 그 다 이렇게 네. 설치를 해서 들어가야 돼서 네. 겉은 하나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안은 다 다른 집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 같은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에 뭐 101호, 102호가 사실 뭐 사는 사람은 다르지만 기본 구조하고 인테리어는 똑같은데 그건 다 다르군요. 예, 다 다릅니다. 그래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국에는 그러니까 보면 70년 사용권만 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같이 전세 개념은 없겠네요. 전세는 없죠. 근데 우리나라 전세는 그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다.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요, 예, 전세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도시화가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됐고 예. 이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오게 됐는데 네네. 그것을 집을 구입하는데 금융을 발생시킬 만한 우리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역할도 거기에 미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금융이 돼서 그렇죠. 그 집을 얻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때 돈을 주고 네. 그 돈을 받아서 이자로 활용하는 택으로 된 것이죠, 전세라는 게. 그렇죠. 뭐 그 중국에는 그런 게 없고요. 네. 그 저 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에 뭐 이자가 거의 뭐 제로 금리에 가깝습니다만은 한참 우리나라 전세가 우리가 옛날 주택 복권 만들고 전세가 막 횡행할 때 그때 보면은 공금리가 10%를 넘을 때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사채는 그 당시 보면 달러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집 한 칸 있으면 전세 주고 그 전세에서 받은 돈 갖고 돌려서 쓰는 거죠. 이제 달러 이자놀이하고 뭐 그랬던 거죠. 아유, 근데 일본에는 그러면 아파트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다면서요? 예, 거기는 이제 이름이 좀 우리랑 좀 달라서 혼돈이 생기는데 그 일본에서 아파트라고 하면 저층 빌라나 우리 연립주택. 연립주택 이런 것을 아파트라고 하고 예. 이제 고급 이제 우리 지금 뭐 이렇게 타워 팰리스 같은 거. 아주 고층의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아주 우리랑 그러니까 뒤집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즘 보면 맨션하면 보통 연립주택, 다닥다닥 연립주택, 뭐 빌라 이런 거 다 연립주택이고 아파트는 이제 대단지. 그 안에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는 걸 다 아파트라 그러고 보통 빌라니 맨션하는 것은 조그만 연립주택성을 그러는데 일본은 반대고요. 일본은 이제 본래 걔네들은 이제 그런 그 공동주택에 사는 것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가야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사는 자체를 싫어하고요. 네. 또 단지 내에 들어가는 건 더 싫어합니다. 정말로 거기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 대접받는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코다테라고 이제 뭐 그 일본의 대저택을 맨션이라고 처음에 불렀어요. 맨션. 그게 이제 좋은 집을 뜻하는 것으로 해서 고급 아파트에도 이제 그렇게 맨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기억나요. 여기까지 뭐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다. 대구에 가면 궁전 맨션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1980년대에도 이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고급 아파트에 뒤에 이런 맨션이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스갯 얘기를 보면서 저 맨션은 저기 잘못 들어가면 맨손으로 나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의 아파트의 구조는 우리하고 아까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깜깜하고 이거 그 많이 다르다면서요 우리랑? 뭐 그 임대하고 구조요.
뭐 구조는 아까 그 말씀드렸고 네네. 또 하나가 아주 큰 차이가 뭐냐면 네. 우리는 화장실에 목욕탕 같이 그 목욕탕에 샤워실 같이 뭐, 있죠. 예. 뭐 변기가 한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용변도 보고 거기서 샤워도 하고. 예, 예. 일본은 뭐 워낙 목욕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목욕실하고 그 화장실 변을 보는 그 공간하고는 네. 반드시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죠. 왜 반드시 분리합니까? 걔네들은 이제 그 목욕을 그 상실한 식구들이 모두 한 물에 하잖아요. 그런가? 우리처럼 목욕을 하고 나면은 그 담갔던 몸 담갔던 물을 빼내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또 샤워만 하고 그 몸만 담그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탕에 들어갑니다. 아주 사랑이 싹트겠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목욕탕을 쓰는 시간이 많고 길겠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화장실과 이제, 목욕실을 이렇게 분리를 하죠. 그 우리 김 기자 그때 일본 연수 갔을 때 1년 혼자 갔어요? 아니면 저 아주머니랑 같이 갔어요? 저 혼자 갔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하고 무슨 뭐 임대료 내는 방식도 다르다면서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근데 뭐 전세는 물론 없고요. 예. 근데 일본에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네. 근데 이사가 히코시고 가난이라는 말이 빈뽀인데 네. 히코시 빈뽀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네, 이사를 하면 가난해진다. 이사를 자주 하면 가난해. 이사를 자주 하면 가난. 그만큼 이제 이사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임차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월세는 이제 야칭이라고 월에 한 번씩 내는 겁니다. 근데 그 방을 얻어주면 야칭의 1배 내지 2배를 그 집 주인한테 집을 줘서 고맙다고 사례금으로 줍니다. 일종 권리금 비슷하게. 예, 그걸 레이킹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나갈 때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사례금이니까. 그거 나쁜 놈들이네. 예, 그리고 또 그것 말고 보증금택이라고 해야 되나? 시키킹이라고. 예, 그건 보증금이고. 예, 보증금인데 이거는 돌려받습니다. 이것도 거의 이제 2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집을 빼서 나올 때는 이거 뭐 청소비도 받고 혹시라도 이게 뭐 흠집을 물자국이나 이런 거 놔두면 그거를 또 돈을 보수비로 받습니다. 그 보증금에서 빼겠죠. 예, 그게 엄청나게 비싸게 받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뭐 20에서 30만 엔 정도 엄청 이제 고급 맨션이 되겠죠. 그럼 한 300만 원. 예, 그런데 가면은 그 한번 이사할 때 초기 돈으로 거기에 그냥 한 5배 정도. 100에서 150만 원, 그러니까 한 1,700~800만 원, 2천만 원 가까운 그렇게 드는 거죠. 정말 일본에서 살기도 쉽지 않군요. 도쿄 같은 경우는 또 세계적으로 집값 비싸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제 보니까 우리 김현미,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온 세계가 난리를 피고 있는데 호붓 11%밖에 안 올랐다고 참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얘기하는 바로 아파트 갖고 오늘 김경원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